그래서 듣기랑 읽기 위주로만 하지 쓰기랑 말하기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그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 교과서에서는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에이 그 시험에서 안 나오는 거 쓰는 거 안 해. 말하는 거 안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애들이 성적은 잘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가 영어를 말로 쓰려고 하는 거지 이거 말 하나도 못하고 성적만 잘 나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절대평가를 만들어서 쉽게 만들고 애들의 학습 부담이 줄어드니까 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말하기와 쓰기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물론 잘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야, 영어가 쉬워졌으니까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고 네, 고등학교 때 수학만 팔아. 아예 학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 이제 절대평가 됐으니까 영어 학원들 끝났다 했는데 다 영어 학원들은 그대로 있고 간판만 바뀌었어요. 중등 전문 그래서 네,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고 고등학교 때 가서 수학을 하세요. 막 이렇게 광고가 막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영어 학원 절대평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할 기회, 쓸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정확히 보면 절대평가는 어느 점수만 넘으면 등급을 주겠다는 거고요. 상대평가는 내가 지금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50점 맞았어요. 100점 만점 중에. 어떡하지? 했는데 50점 맞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다 40점 위치예요. 이러면 내가 1등이거든요.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다른 애들보다 얼마나 잘하는지를 볼 게 이게 상대평가고요. 절대평가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 문제 자체를 얼마나 잘 푸나 볼 게 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대로 끊는 거를 절대평가라고 하고 다른 애들이랑 해서 퍼센트로 학생 수 퍼센트로 해서 끊는 거를 상대평가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절대평가화 돼가고 있어요. 지금은 영어랑 한국사 두 개인데 작년에 8월에 논의됐던 게 이걸 더 늘리겠다. 이게 1안이고요. 2안은 모두 다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수능이 어떻게 되나요?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쉬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신이 올라가죠. 그렇죠? 물론 이제 논술이 막 더 논술이 있지만 논술 학원들 잘 못 보죠? 왜냐면 논술이 그만큼 논술이 반짝해요. 반짝. 수능 끝나고 반짝 하긴 하는데 네, 그만큼 논술을 더 강화시킬 테고요. 교수님들은. 표현 잘하는 애들 뽑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자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부 종합으로 흘러가게끔 돼요.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의 가장 무서운 게 부의 대물림입니다. 우리 집이 잘 살아.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잘 살면 이게 도대체 학생부 종합이랑 뭔 상관이 있냐면요. 대학에서는 수능으로 애들을 보고 뽑을 수가 없으니까 뭘 보고 뽑냐면 학생부를 뽑아요. 근데 학생부는 수시에서 여러 전형 중에 한 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학생부 교과, 우리가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내신, 학교 성적이 얼마나 좋으냐. 근데 그걸로 잘 안 뽑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수님이 그거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니까요. 근데 또 하나 학생부로 뽑는 게 뭐냐면 그 내신과 함께 학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이 학생이 했는지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는데 내신은 딱 수치화되어 있지만 학생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수치화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아무나 그냥 뽑고 얘 학생부에 잘 써가지고 뽑았어 이러면 누가 딴지 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뽑는 게 학교 마음이에요. 그러면 학교는 그 학생부 종합을 보고 무슨 기준으로 얘를 뽑을까요? 얘가 여기서 동아리 활동 여기서 회장을 했네? 리더십이 있을 것 같아. 얘를 뽑아주자. 이게 원래 취지였는데요. 그게 막 만들어져요. 조작이 돼요. 네.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30명이 다 동아리 하나씩 다 회장이래요. 자기가. 그리고 동아리 활동 뭐 하고 있냐면 자습하고 있어요. EBS 문제 풀고 있죠.
독서 동아리 하면서 독서 EBS 영어 교재를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활동과 쓰여지는 학생부가 달리 쓰여져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학생부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학원에 가가지고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걸 써줘야 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을 바쁜 와중에 다 쓰기가 힘들어서 그거 쓰려면 막 생각해서 써야 되잖아요.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가 어떤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가서 그 동아리 활동을 지켜보고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그럴 시간이 있나요?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네 학생부에다 뭘 써줄지 네가 써와. 그럼 내가 대신 그걸 보고 베껴 쓸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온갖 상상력을 펼쳐가지고 막 갖고 와서 써달라고 하면 써주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써야지 대학을 잘 갈지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이랑 상담하고 부모님과 함께 학원을 가가지고 학원에서 학생부에 이렇게 쓰세요라고 해서 그걸 쓰고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세요라고 하면 고1부터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꿈을 만들어가는 거죠. 학생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 가기 유리한 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 가서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그러한 걸 바탕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자기를 꾸며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줄여서 자기소개서를 줄여서 자소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걸 너무 꾸몄다고 그래서 자소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막 애들이 거짓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소설 쓰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거짓말이 너무 난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학도 그거를 다 알죠. 교수님들은 정부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데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교수님들은 뭘로 뽑냐면 학생부 종합으로 뽑긴 뽑되 거기에 있는 정보를 믿지를 못해요. 무슨 거짓말로 이게 꾸며졌는지 모르니까. 일단 내신은 실력을 판가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우리 아이가 이런 표현을 막 잘했어요 라고 써져 있는 건 진짜 걔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애인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아이들을 뭘로 뽑을까요? 네? 그 학생부에 딱 믿을 만한 정보가 딱 하나 있어요. 학교 이름. 얘가 이 고등학교 나왔구나. 나는 그 이름이고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얘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보통 특목고, 그렇죠? 그럼 특목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할까요? 특목고 준비한 학생 혹시 있나요, 여기서? 있나요? 특목고 들어가려면요, 주로 수능 내용을 공부해요. 문제도 수능 형식으로 나오고요. 표현을 잘하는 애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쉽게 대학에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나 들어오세요, 우리 특목고에.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3년 동안 내가 가르쳐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드릴게요가 아니라 그냥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애를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들려고 열심히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죠. 무슨 공부를요? 수능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대학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는 중학교 때부터 수능 공부를 했구나. 적어도 수능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네. 너를 뽑아가겠어. 학교 이름만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그 특목고에다 막 보내려고 유명한 고등학교에다 막 보내려고 이 고등학교가 애들 대학 많이 보냈는데 이런 데로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학원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려면 돈이 한두 푼 들까요? 아니죠.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 게 돈이 있어야지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네? 수시 안 보면 돼요. 수시 안 보고 정시 보면 됩니다. 정시는 문이 좁은데요. 어떡하죠? 정시는 30%래네요. 수시는 이렇게 문이 큰데. 그래서 그 큰 문에 아이들이 막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냐인 정보로만 대학에서 뽑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차피 못 가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실력을 일찍 키우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뭘로요? 수능으로. 이건 뭐 학원에서만 공부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그렇지 그냥 수능 위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면 되고요. 아, 위에는 지금 너무 커서 너무 늦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시 위주로만 공부를 시키면 된다. 이것도 수능 위주로. 그렇죠? 정시니까. 그래서 그 조분문을 통과시키는데요. 이게 말이 조분문이지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재학생들은요, 다 수시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정말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 내신이 정말 안 좋은 애들이 수능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 점수가 확 오를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말이 정시 준비한다는 거지 그게 그걸로 좋은 대학 가기 힘들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3 2학기가 되면 도대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수시 다들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떨어지고 재수를 해요.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든 꾸역꾸역 대학을 가긴 하죠. 우리가 잘 모르는 대학.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한 8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 80명이 대학을 가요. 나머지 20명은요. 공장에 가나요? 재수학원에 가요. 재수를 해요. 그럼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이랑은 달라요. 지금은 다 대학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20%가 재수를 결심하는데 이 재수를 결심하는 애들이 내가 수시를 망쳤으니까 1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수시를 잘 봐야지가 될까요? 수시는 벌써 정해져 있어요. 3학년 동안 벌써 자기가 학생부 만든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재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미쳤어. 너무 높게 썼기 때문에 재수하면서 좀 낮췄어야지. 이렇게 전략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애들이 높은 데 써서 떨어지면 낮추려고 안 하고 거기를 또 도전하든지 더 높은 데를 봐서 내가 1년 동안 이만큼 쓴 거에 대해서 만회를 했다라고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생들의 대부분은 수시를 준비를 안 하고 정시 위주로 수능 공부만 해요. 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애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정시는 준비 안 해? 라고 하면 너 수시만 그렇게 올인하면 나중에 힘들다. 정시 준비 안 해? 그러면 정시는요 특목고 애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수시에 올인하려고요 라고 얘기해요. 특목고 가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재수생들이 다 정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수시에 올인하려고요 라고 해요. 그럼 재학생들은 다 수시에 올인을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만 빼고. 그리고 재수생들은 다 주로 정시에 올인을 해요. 근데 퍼센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재학생 80%, 재수생 20%. 우리 아까 대학에서 어떻게 뽑는다고요? 수시로 70%, 정시로 30%. 어느 문이 더 큰가요? 상대적으로? 정시문이 더 커요. 네. 70%의 문에 80%의 애들이 막 들어가려고 막 하고요. 그 다음에 30%의 문에 20% 애들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이게 더 넓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수생들이 수능 준비를 제대로 얼마큼 기간 동안 하는 건가요? 1년 준비해요. 1년. 그렇죠? 재수 1년. 물론 3수, 4수 막 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하면 1년이 뭐예요? 몇 년씩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 쥐지학습법은 다른 거 잡다한 거 공부 안 시키고요. 수능 위주로. 수능 강의가 아주 좋은 강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위주로 재밌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표현하면서 이 시대에 맞게 준비할 수 있게끔 시키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작년 8월에 어떻게 결정 났을까요? 두 가지 안으로 나온 게. 결정이 안 났어요. 너무 반발이 심해서. 그래서 그게 1년을 연장시켜가지고 올해 8월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깜짝 쇼를 또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어쨌건가 지금 이제 고1 된 애들은 현 수능 체제를 보고 있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얘네들의 교과서는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 시험 범위에 맞춰서 수능 체제는 그대로 가되 시험 범위를 또 조절을 하는데 또 이것도 되게 웃기게 조절을 해가지고
수능을 어떻게든 쉽게 내려고 막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정보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는 벌써 컸으니까, 우리 애는 고2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같은 학부모님으로서 교육을 생각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수능이 쉬워지면 안 됩니다. 수능이 어려워져야 돼요. 네. 왜요? 그래야지 정보화 시대에 계속 우리 아이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랑 싸워서 뒤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는 수능을 못 보니까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잠깐 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 정보화 시대의 이 흐름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다시 원래대로 흐름의 방향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대응 방안 5번. 자, 이렇게 제가 암울한 문제를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그렇죠? 대응 방안을 빨리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는데, 뜬금없이 거기에 조선 말기 사회가 나와요. 조선 말기 사회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울이에요.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예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더니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더니 실패하는구나 라는 역사적 교훈을 보고 그걸 우리 실제 삶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말기를 보면 지금 시대랑 되게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할까요? 양반이 조선 초기에는 8% 정도 있었어요. 100명 중에 8명이 양반이에요. 양반, 나 양반이야. 막 어깨에 힘줄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조선 말기가 되면 이게 10배로 늘어나요. 8%가 10배로 늘어나면 몇 프로인가요? 80%.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수치인데요? 그렇죠? 고등학생 몇 프로가 대학에 간다고요? 80%가. 나머지 20%는요? 재수를 해요. 조선 말기에 80%가 양반이었고요. 나머지 20%는 양반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양반 재수를 하고 있었죠. 네. 이때는 양반이 조선 초기에는 양반이 되게 귀해가지고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있었는데 조선 말기가 되면 양반이 너무나도 양반이 돼서 가치가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진짜 대학생이 10%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매년 10년 단위로 2배 막 늘면서 80%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대학교를 한 명 가게 밀어줬어요. 저희 목사님도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때에는 공부할 기회는 다 주어졌죠. 하지만 대학에 굳이 안 가도 다른 걸로 갈 길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막 상고, 공고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왜? 빨리 우리가 가난하니까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어.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고, 공고 이름도 막 바뀌어가지고요. 바뀌고 걔네들이 상고, 공고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학 가기 좋은 전형으로 이용하려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내신으로 자꾸 뽑으니까 내신 좋게 받으려고요. 또 여러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유리하게 대학을 가려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다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이 한 명 왔는데 대학이 옛날 대학이 아니에요. 옛날 양반이 그 조선 초기의 양반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조선 말기의 양반은 그냥 상놈들이 돈 주고 많이 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이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현대 사회 정보화 시대에는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너 대학 어디 나왔냐 이거 잘 안 봐요. 너 학점 몇 점으로 졸업했어 이것도 안 봐요. 뭘로 뽑을까요? 그런 걸 다 가리고 뽑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어떻게 뽑을까요? 자네 나와서 여기서 춤 좀 춰보게 이래요.
뭐야 이거 뜬금없이 나 4년 동안 내가 무슨 무용학과를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춤을 춰요. 뭐야 불합격, 합격 막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기준일까요? 표현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즉흥적으로 시킨 거예요. 그러면 삼성에서 야 춤추는 걸로 애들을 뽑았대, 사원을 뽑았대.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춤 막 가르쳐요. 그거 막 열심히 등록하고. 그럼 다음에 춤으로 또 뽑을까요? 춤 연습 막 열심히 했는데 자 나와서 노래 불러봐. 그럼 또 그 다음에 이제 학원들이 다 노래 가르쳐요. 다 뒷북만 치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은 모르고. 본질은 뭐예요? 표현할 수 있는 애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이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안 시키고 그냥 그때그때 어떻게든 그냥 취직하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력을 쌓으면 회사에서 데려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 갈 필요도 없고 취직할 필요도 없는 시대에 지금 아이들은 태어났어요. 왜냐면 앞으로는 대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회사도 사라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앞으로는 그래요. 회사가 뭔가요? 대학이 뭔가요? 대학은요, 공부를 하기 위한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원래 있던 장소는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더 교류를 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 기존에 있는 그 장소도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학이 없어진다고 배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회사가 없어진다고 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배움과 일이 다른 데에서 어디서요? 인터넷 세계에서 충족이 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대학을 다녀?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무슨 졸업장을 따서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걸 안 본다니까요. 그럼 뭘 볼까요? 아까처럼 표현?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너 도대체 무슨 표현을 했니? 라는 포트폴리오를 보고요. 그 포트폴리오도 믿을만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면접 때 바로바로 즉흥적인 표현을 해보게끔 시키죠. 그런 기준으로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놀려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조선 말기 사회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구식할 필요 없어요. 지금 대학생을 여기 앞에다 놓고 또 대학 가겠다고 또 여기 와 있는 학생들 놓고 또 대학 보내겠다고 지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듣기 좋으라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필요 없다라는 걸. 대학교 교수님들도 다 알고 있어서 자기 자식들은 대학 보내려고 잘 안 해요. 네. 근데 학원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는 이유가 애들 대학 보낼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우리 학원 오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저 이제 그냥 망할 테니까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니까 안 망하려고 대학 중요하죠 막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학원에 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 대학 안 가도 된대 만세 우리 아이들이 속으로 막 와 나 이제 오늘부터 공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학을 못 가는 건가요? 안 가는 건가요? 제가 대학 안 가도 된다고 했나요? 못 가도 된다고 했나요?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 간다라고 뭘 안 한다라고 하면 능력은 있는데 그걸 할 의지가 없을 때 안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대학을 안 간다 그러면 대학 갈 능력은 있는데 대학 갈 의지가 없을 때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안 가려면 거기 나 안 갔어 라고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대학은 없어져도 배움은 없어지지 않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서 일을 할 때
회사는 없어져도 내가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할 수 있는 실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대학에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인터넷상으로 더 좋은 공부할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 열심히 놀아야 된다고 해서 뭐 야호 했는데 공부 가지고 놀라고 그러고, 대학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대학 합격을 하고요. 입학금을 안 내면 돼요. 그리고 나 여기 대학 합격했어. 그거 벽에다 붙여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대학 시험 그런 거 왜 보나요? 아, 내가 이 시대에 맞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학생이구나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거 뽑아주는 이유가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무슨 뜻이라고요? 대학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 근데 거기서 대학에서지 굳이 대학에서 공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대학 때문에 뭐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 그렇죠? 그럼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굳이 국영수, 사회, 과학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이 과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공부라는 것은 낯선 환경을 나한테 익숙하게끔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익숙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길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만들어지면 낯선 것들을 남보다 더 빠르게 내 거를 만들어서 남보다 더 빠르게 표현을 해서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굳이 나는 어디 대학 나왔어, 굳이 나는 나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해도요, 실력이 있는, 이 정보화 시대에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요, 사람들이 막 날 쫓아와가지고 제발 일 좀 해주세요, 당신의 가치와 나의 돈과 교환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단지 그냥 점수 올라갔어, 좋은 대학 갔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그게 뭔지 몰라요. 막연해요. 그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는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는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다 보면 우리 애는 그런 수학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학습지를 계속 매일 풀게 하면 관심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자꾸 궁금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학습지를 몰래 풀고 계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숨어서 뭐 하는 거지? 애가 막 감추고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엄마가 외출하셨을 때 애가 몰래 그 학습지를 발견해가지고 열심히 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그냥 방관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해야 돼요. 자, 정보화 시대의 인재와 미래 사회의 직업관, 지금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딱딱 집어서 얘기하자면 미래 사회의 인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표현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관, 앞으로의 직업은 회사에서 너 이 일 맡으세요 라고 파트를 나눠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내가 꿰뚫고 있어야 돼요. 대량 생산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내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려고 일함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평생 일하겠어,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계속 공부함과 동시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잠시라도 일하면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뒤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뭘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걸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방법을 가르치지 내용을 막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많아요. 인강으로.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법을.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요,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려고 할 게 아니라
창업을 하면 된다. 취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이에요. 네.